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좀 열어보겠습니다.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주시죠.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정책도 끌어주는 K원전.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어제 미국의 오클로와 한수원의 SMR 계약 체결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고 뉴욕 증시에서도 어제장에서는 오클로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원전주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. 근데 좋은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원전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양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보다도 향후에 추가적인 더 이제 미국 쪽에서 수주나 또 이제 뭐 체코 쪽도 그렇지만은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탈원전에 대한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대선 새롭게 좀 부임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이제 원전보다도 약간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의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 체코 총리와도 뭐 통화를 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원전 쪽으로의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저는 글로벌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관점도 꾸준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새롭게 부임한 대통령 얘기하지만 결국은 AI 쪽에서의 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든 어떤 뭐 태양광, 풍력 등 새로운 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좋게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 원전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신고가를 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오늘처럼 어떤 차익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. 오히려 오늘같이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들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원전주 바라볼 때 지금까지의 대장주와는 어제는 또 결이 다르게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공략을 하는 게 좀 좋을지 기업적으로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제조 상품이 아니잖아요. 네. 예. 대부분 본다고 했을 때도 원전 쪽에서의 이 수주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 그 플랜트가 완성되는 기간 같은 경우도 최소 10년이거든요. 음. 뭐 그런 점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원전 쪽은 크게 좀 네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설계, 또 제조,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건설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제조하는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두산 에너벨리티고 그리고 이 건설 쪽을 하는 게 대표 수혜를 받았던 게 이제 현대건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최초의 어떤 설계 쪽에서의 하는 기업이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좀 한정 기술 최근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유지 보수와 관리를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한정 KPS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원전 쪽과 관련되면서 어떤 기업들을 또 이제 찾아봐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1차적으로 맞다.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은 주가 좀 많이 좀 갔던 좀 경향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앞서서 설계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이 한정 기술이나 또 이제 이 어떤 유지 보수 쪽에서의 대표 기업이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생각보다는 이 앞선 두 기업들 대비해서는 잘 못 갔던 경향이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정 기술이나 또 한정 KPS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원전에서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냐가 아니라 이 큰 맥락에서 주가를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
기업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섹터의 긍정 흐름들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. 부장님,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원전이 조금 소외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횡보를 보면은 원전 부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네. 찾기 위해서 시행하는 등 원전에 관해서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반면에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은 다른 친재생 에너지들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쪽 섹터는 좀 소외가 되는 걸까요? 라고 좀 묻는다면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? 우선 저는 원전, 뭐 태양광, 풍력 어떤 구분 없이 같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 원전이 왜 먼저 치고 가냐?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먼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앞서서 이제 태양광과 어떤 그 약간 풍력 쪽은 이 대선 전후로 약간 정책 관련주로서 좀 많이 갔던 경향은 좀 있는데 결국은 본다고 한다면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적인 공조가 지금 현재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원전 쪽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모멘텀이 이제 확실히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의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 태양광과 어떤 풍력 대비해서는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과 뭐 풍력 같은 경우에 뭐 비교를 했을 때는 원전 대비해서는 모멘텀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나마 좀 풍력 같은 경우가 미국 쪽,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이 미국 쪽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.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모듈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미국이 중국 쪽을 좀 견제하는 움직임 쪽으로의 우리나라 모듈 기업들의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미국과 중국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화해 모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계속해서 랠리가 펼치는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또 태양광과 풍력처럼 우리가 이제 대선 이전에 정책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그런 신재생 관련주들은 지금 정체기인데요. 아직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두드려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SMR 쪽 그 소식이었잖아요. 오늘 뉴스를 다뤘던 게. 그래서 한수원 태국 등의 동남아 SMR 시장 역시도 이제 본격적인 진출 신호탄이 있었습니다. 단기 성과가 기대되는 신시장은 어디일지 좀 짚어보고요.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도 같이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좀 SMR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새롭게 지금 기술 개발하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쪽에서 SMR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강화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시장 쪽으로 진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그 SMR 쪽에서의 이 뭐 투자 에너빌리티도 하고 있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한정 기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SMR에 대한 부분 설계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새롭게 지금 SMR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매수 관점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체코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쪽이 이제 SMR과의 어떤 그 수주 금액에서 얼만큼 차지하냐, SMR 쪽에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수주 금액에 대한 매출로 자리 잡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결국 이제 뭐 체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다른 이 동유럽이나 이쪽에서의 시장 자체가 일차적으로는 연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아직까지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동이나 어떤 뭐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그 원전에 대한 부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힘들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시장 쪽으로의 진출 부분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쪽이 신시장이지 뭐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.